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마지막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2025 전남 여성 생애설계 일자리 박람회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실질적인 일자리 정보와 생애설계 지원이 어우러져 여성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든든한 발판이 되는 현장에 김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생애설계를 지원하는 2025 전남 여성 생애설계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주최하고 순천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했으며 내 일을 찾는 기쁨, 함께하는 전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의 일과 삶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력 보유 여성들의 인구가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아와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돌봄으로 인해서 경제활동 인구로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요. 오늘 이 박람회는 그분들에게 다시금 사회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제공하는 박람회입니다. 행사에는 순천시를 비롯해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고성군, 화순군, 장흥군 등 총 8개 시군과 여성 구직자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순천 YWCA 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된 개회식은 순천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김현미 관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개회사, 노관규 순천시장 격려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의 축사 등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직접 참여 15개 업체와 간접 참여 60개 업체 등 총 75개 기업이 함께한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채용의 장을 넘어 여성이 삶의 다음 장을 어떻게 써 내려갈 수 있을지 그려보는 생애 설계의 마당으로 펼쳐졌습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취업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하지만 취미와 여가가 삶이 되고 그 삶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섹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는데요. 인생 이모잡이고 요즘은 엔잡러 시대이기 때문에 나의 메인 직업이 있지만 그 직업을 이외에 취미나 여가를 통해서 직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가와 일, 생활과 일, 지역과 일, 생애와 일 등 4개의 테마로 구성된 다양한 부스를 통해 생애 주기에 맞는 특화 일자리, 사회 서비스 및 일상생활 연계형 일자리 등 현실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직업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박람회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아나 경력으로 인해서 본인의 직업이 사라지진 않았거든요. 잠시 그 경력의 보유 상태로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분명히 무한히 도전할 수 있는 역량과 그리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저희 박람회에 오셔서 발견하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성을 잇다. 전남 여성 생애설계 일자리 박람회가 앞으로도 많은 여성 구직자들의 경력 유지에 보탬이 되어 내 일을 찾아가는 기쁜 내일을 맞이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2025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역 순회 체험 전시회가 전국 11개 지자체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전시회와 함께하는 보조 지원도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정보격차 해소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5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역순회 체험 전시회를 오는 6월 20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직접 다양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체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62종,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23종,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45종 등 총 130종의 보조기기가 소개됐습니다. 참여자는 현장에서 제품의 기능과 사용법, 가격, 개인 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기기 추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17개 광역단체는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총 4,360명의 대상자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장애인에게 고가인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전남도는 지난해 327대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230대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급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과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기기 가격의 8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9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최초 민간 우주발사체 시험장인 고흥 종합시험장이 첫 삽을 떴습니다. 종합시험장이 완공됨에 따라 향후 상업발사를 위한 다양한 발사시험을 통해 고흥과 전남도가 민간 우주산업의 선두주자로서 도약할 것이 기대됩니다. 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고흥의 포도면에서 국내 최초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와 함께 고흥 종합시험장 준공식을 개최하며 민간 우주산업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준공식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 문금주 국회의원, 공영민 고흥군수,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 박재성 우주항공청 국장 등 우주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해 민간 우주산업 발전 전기를 마련한 이노스페이스의 성과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노스페이스에는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민간과 군이 이렇게 윈윈하게 되면은 큰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흥 종합시험장은 33,348제곱미터 부지에 총 253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 주도의 발사체 시험 인프라로 25톤급 하이브리드, 3톤급 메탄 등 추진기관 연소 시험시설, 발사대 기능 및 단조립 단인증 시험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 전남도와 국가산단 입주협약을 한 이노스페이스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부지가 조성되면 소형 발사체 제작 연구 개발을 위한 제조시설 입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주로 향한 꿈이 이제 고흥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산업의 새 지평을 여는 이노스페이스의 도전이 고흥과 전남도를 넘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세우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강혜선입니다. 광양시가 성황스포츠센터 1원에서 2025 광양시 안전체험 한마당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광양시가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주관하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5개 이상 유관기관이 협업한 가운데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소화기와 완강기 사용법, 지진과 화재 발생 시 대피 교육,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교육, 킥보드 등 교통안전 교육, 신변안전 인형극 등 총 14개 이상의 실내외 체험형 교육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VR 기기와 시뮬레이터,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 몰입형 안전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조선미 광양시 안전과장은 이번 안전체험 한마당은
시민이 직접 체험을 통해 안전을 배우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이고 양질의 교육으로 광양시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부모, 직장인 등 성인 대상 체험도 마련돼 전 연령층의 안전의식 제고와 일상 속 안전사고 대응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의 8개 국립박물관에서 국보순회전 모두가 함께하는 180일의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보물여행인 국보순회전은 지적문화유산이 지역 국립박물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는 대표 유산을 지역의 공공박물관과 공유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으로 심화되는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향유 기회의 불균형 등 복합적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분청사기 전시는 오는 8월 10일까지 진행되며 분청사기 상가민화 연꽃 넝쿨무늬병을 비롯해 이건희 컬렉션에 포함된 분청사기 등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귀중한 작품들을 선보여 군민과 도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전남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국보순회전인 만큼 성공적인 운영으로 분청사기의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고흥이 분청사기의 본고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문화활동을 위해 전진하기 바라며 다음으로 전남 각 지역의 간추린 소식 최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순천시가 31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4회에 걸쳐 순천만 국가정원과 지역 내 개방정원을 연계한 도시와 자연, 사람과 정원을 잇는 로컬 여행 프로그램 오늘부터 그린을 운영합니다. 오늘부터 그린은 정원을 보는 관광에서 벗어나 사유하고 탐구하며 오감으로 느끼는 로컬 생태 여행 프로그램으로 빛으로 그린 정원, 감각으로 그린 정원, 소리로 그린 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평군이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그림책 푸드아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책과 식재료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미술 활동과 더불어 협동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그림책 속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영광군이 6월 1일까지 나흘간 빛과 바람이 기억하는 500년의 흥겨움을 주제로 2025 영광 법성포 단오제를 개최합니다. 법성포 단오제는 5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강릉 단오제, 경산 자인 단오제와 함께 대한민국 3대 단오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오제는 전통의 깊이를 계승함과 동시에 현대적 감각의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체험 행사를 더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의 최인정이었습니다.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 아십니까? 보성군의 한 청소년 수련원에서 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건에 대해 전남 사건 지배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보성군 봉산리의 한 청소년 수련원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두통, 어지럼증 등 가스 중독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중학생 10명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조사 결과 전날 건물 외부에 있는 LPG 밸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가스 누출 시 냄새가 나도록 하는 물질인 부취제가 수련원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안전점검 결과 가스 유출 정황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건물 외부에 있는 LPG 밸브 교체가 이루어졌고 가스 누출 시 냄새가 나도록 하는 부취제라는 물질이 수련원 내부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취제의 향을 맡고 가스 누출로 오인한 사건입니다. 가스 중독이라고 불리는 일산화탄소 중독은 무색무취의 유독성 가스로서 뇌와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스 중독 사고는 예방이 가능한 사고입니다. 가스 경보기 설치, 가스 차단 습관 등 가스기구의 안전한 사용, 환기와 안전교육 등을 통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남 사건 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호입니다. 여러분 저녁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다음 날엔 샐러드를 먹은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면서 맛있는 걸 먹기를 늘 바라는데요. 이 고민에서 출발한 새로운 식생활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푸드게이지입니다. 푸드게이지는 맛과 건강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식생활 태도를 말하는데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같은 자기 위안에서 벗어나 실제 식습관 안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푸드게이지에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평균 게이지와 총량 게이지입니다. 먼저 평균 게이지란 한 끼를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으로 맛있게 즐겼다면 다음 끼니에는 샐러드나 가벼운 식사로 균형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삼겹살을 배불리 먹었다면 다음날 점심엔 포케나 샐러드로 식단을 조절하는 거죠. 또는 한 끼 안에서 평균을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맵고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땐 제로 칼로리 음료나 탄산수를 곁들여 맛의 자극은 살리되 칼로리는 조절하는 식입니다. 다음은 총량 게이지입니다. 이는 하루 동안의 섭취량이나 영양성분의 총량을 계산하여 스스로 정해두고 조절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하루에 커피를 한 잔만 마시기로 정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만 술을 마시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침과 점심에 단백질이 부족했으면 저녁 식사에 닭가슴살이나 계란을 추가하는 방식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도록 자신의 섭취량을 조절합니다. 이때 단순히 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식단 관리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기록하고 데이터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푸드게이지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철저한 식단 통제는 아닙니다. 대신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려는 똑똑한 식생활 전략이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이 트렌드는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건강관리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맵고 짠 음식을 먹을 땐 제로 음료를 찾거나 주말에 과식한 뒤 주초엔 가벼운 식사를 택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미 푸드게이지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맛있게 먹고도 건강을 챙기는 시대, 푸드게이지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푸드 트렌드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지 기대되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재밌고 유익한 트렌드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순천에서 작가 활동 중인 김글령입니다. 김글령 작가의 여정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서 시작됩니다. 익숙한 도시, 익숙한 일상 속에서 김글령 작가는 자신의 감정을 꺼내어 캔버스에 얹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이제 본인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잖아요. 이제 저도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본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여서 이제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를 살아감으로써 자신을 더 이해하고자 저를 좀 더 탐구하는 과정을 작품에 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질문들, 그 깊은 사유와 탐색의 흐름은 작가의 손끝에 스며들었고 하나의 이야기로 색으로,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유년 시절 이야기부터 작품에 담게 되었는데요. 실패나 아니면은 제가 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회피적인 아이로 좀 자라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것을 이제 그림자로 칭하며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고 이렇게 어른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어른으로서의 나를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를 알아가는, 처음부터 훑어서 알아가는 시간을 작품의 흐름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키워드인 고립에서 벗어나 이상으로서의 도약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은 늘 두려움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김글령 작가에게 그것은 그림자 같던 과거와의 화해, 그리고 회피를 넘어서려는 반복된 시도였습니다. 힘얼걷던 나, 그 뿌연 존재는 이제는 사라지고 화폭위엔 색을 채워가는 어른의 흔적이 남습니다. 불완전함에서 벗어나려는 작가의 다짐이 이 제목 안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저의 작품을 보면은 자연물이 굉장히 많은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자연과 매우 인접한 삶에서 살아왔고 영향을 많이 받았기에 이 자연적인 요소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저만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물을 썼지만 자연이 아닌 이런 사적 공간이다. 뿌연 공간도 있고 이제 좀 더 저를 알아가면서 색을 채워가는 좀 더 어중간한 색, 좀 더 튀는 색, 약간 흐린 색 등 이제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글령 작가의 작품은 고립과 회피를 넘어 성장과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고민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풀어내면서 겹겹이 쌓인 색으로 끝없는 질문과 성찰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또 빛을 향해 나아가며 변화하는 감정을 담아냅니다.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면서 각자 자신만의 색을 찾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정서윤입니다. 5월 31일은 우리나라 절기 중 단오에 해당하는데요. 단오가 되면 곧 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더위를 이겨내는 지혜가 담긴 단오. 시원한 음료 한잔 하시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